안녕하세요. 음악 논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첫 번째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음악 논문 지침서, 부제목은 논문 전쟁 승리학입니다. 이 책은 제 다년간의 컨설턴트 경험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담은 책이에요. 80페이지 정도입니다. 80페이지면 우리가 보통 70페이지 석사 논문을 정독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맥시멈 2시간 정도면 논문에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논문이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하룻밤에 끝내는 논문 이야기처럼 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책이다 보니까 가격이 15,000원으로 다소 비싸게 측정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감각이 없어서 제가 준비했던 원고가 최초엔 100페이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면 한 15,000원 충분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레이아웃이라던가 글을 간결하게 축소하다 보니까 80페이지로 좀 줄었고, 가격은 이제 한번 승인이 난 거여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뒀는데 못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한 제가 거진 이제 한 7, 8년 정도가 돼 가는데 7, 8년 정도의 많은 컨설턴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아마 하루 정도에 한두 시간 내에 보시면서 논문의 전체 감을 잡으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일단 구성된 목차를 좀 보여드리면, 왜 논문 전쟁 승리학이라고 제목을 정했냐, 논문의 전초전, 논문의 전면전, 논문의 국지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논문 전초전,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논문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논문 종류와 구조를 알고,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준비 단계, 전초전을 치르시고, 전면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선행연구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시고, 그 선행연구를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없으니까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법,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법들 배우시고, 그거를 논문은 결국 구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 안에서 문단 내의 구조들, 문단들이 이루는 구조들, 챕터들이 이루는 구조들, 각 섹션에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엮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논문 전면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지전인데요. 각 학교마다 요즘은 프로그램 노트를 제출하라는 학교도 있고, 교육대학원은 지도안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 추세인 교육대학원의 지도안 연구와 일반 대학원의 프로그램 노트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초록은 어떻게 쓰나요? 초록은 짧아야 됩니다. 짧고 간결해야 되는 게 초록이에요. 심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책을 쓰고 마지막 결론 파트죠. 여러분들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세세히 보면 좋을 텐데, 이 영상은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어떠한 맥락들이 있는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논문 전초전이고요.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문의 사전적인 정의에서부터 문제, 연구, 그 다음에 결과, 논리와 글, 논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엮어진 거고요. 논문 종류와 구조, 각 아티클, 스콜라 에세이, 테시스, 디설테이션, 이런 종류들이 분류되는 건 이 종류에 맞게끔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석사 논문이다 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 기준들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논문 구조,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가 기본적으로 다른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쓰시는 건 IBC 논문,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논문 구조겠죠. 그래서 IBC 논문 구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논문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16주를 석사, 32주를 박사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학교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거 논문 제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이렇게 참고 문헌까지 연구 계획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곧 여러분들의 연구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당연 주제 선정이겠죠. 여기 주제 선정에서는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만 일단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전초전에서는
먼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정말로 내 논문에 쓸 만큼 가지치기 하고 더 정제하는 과정들은 뒤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주제 선정 아예 이효우예요. 여기가 이제 정말로 주제를 이렇게 뭐랄까 입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accessibility 접근하기 쉬운 주제인가? B. enough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가? I. interesting 흥미로운 주제인가? O. originality 독창성이 있는가? 그리고 U. unable 끝내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논문을 잘 끝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여기까지가 논문 전초전으로 끝이에요. 분량은 얼마 안 되죠. 30페이지면 이거 정말 한 30분 정도면 읽을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30분간 책을 읽으시고 실제 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제가 16회 컨설팅을 하면은 4회 정도를 4번의 수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논문 전면전은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선행연구 수집해야 됩니다. 선행연구 수집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죠. 너 최철기 알아? 네 라고 대답하면 모두 다 데려오는 걸로 검사가 하는 얘기죠. 그 정도로 내가 쓰려는 주제 영역과 걸리는 게 있다. 무조건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가져와서 쌓아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동시에 참고문헌 정리까지 해놔야지 나중에 그 방대한 양의 선행연구에 묻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겠죠. 선행연구를 잘 정리해놔야 표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스갯소리로 한 명한테 훔치면 표절이지만 수십 명한테 훔치면 논문이다.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연구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연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연구 결과의 한 90%에 10%의 내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테시스를 섞는 겁니다. 논문엔 내 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남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뭔가 내 의견을 서포트해 주던 아니면 반박해 주던 타인의 연구 결과들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절은 앞으로 넘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고 뒤로 넘어지면 사는 약간 균형 감각 갖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술적 글쓰기, 간결한 문체로 문단 구조를 갖춰서 얘기하는 것들, 파이 스트럭처를 통해서 설명해 놨고요. 환원과 인용, 남의 말을 가져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가, 인용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표현해야 되는가, 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연구 목적과 그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목적에는 들어가는 글, 연구 중요성과 성과 부족, 그 다음에 자신의 논문만의 특별한 아이디어,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실증 연구가 아니라면, 실증 연구가 아닌 우리 보통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IBC 논문이라면 연구 방법은 보통 목차를 자랑하듯 설명하면 돼요. 이거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취급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 리터러처 리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이론적 배경에 넣으시면 되고요. 짧으면 서론에 두시면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 본문으로 이루어져요. 이론적 배경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게 돼 있고요. 본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분석하시던 연구하시던 진짜로 여러분들의 연구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조언은 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큰 그림에서 좁게 들어가라는 거, 나열식으로 가지 말고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맥락을 만들어 주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파트입니다. 결론은 요약, 결과, 논의, 재연, 클로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요약도 결국 중복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결론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결과와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죠. 결과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터, 결론은 그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해석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서 뭘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만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문 국지전인데요. 국지전은 이제 프로그램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일반 대학원 악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도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도안 연구는 교육대학원의 전공자 분들이 많으시겠죠. 프로그램 노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스콜라이스의 15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이에요. 어차피 길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짧고 간결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도안 연구 또한 지도안 연구를 쓸 때 이 안에 서술형 내용들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도안 연구에서 중요한 건 컴팩트한 표와 자세한 서술형이에요.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초록은 짧아야 되고요. 심사 준비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레이아웃, 표절률, 혹은 내 논문의 스타일들, 문단들은 잘 돼 있나, 맞춤법은 잘 맞나, 여러 가지를 검수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카데믹한 커넥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지도 교수님과. 이건 결코 뭐 아부를 하라거나 뭘 사다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카데믹한 좋은 관계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심사를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커버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버를 받아야지 다른 심사위원들이 그 커버에 맞춰서, 그 지도 교수님의 분위기에 맞춰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좀 막 불을 맞는 느낌이 아니라 적정한 온기의 심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80페이지 정도의 짧은 책이에요. 1시간에서 맥시멈 2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만만한 책입니다. 하나 사시면 하룻밤만 읽으실 수 있어요. 대신 가격이 15,000원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의 첫 번째 책, 음악 논문 지침서, 논문 전쟁 승리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